바른번역 고전 명작. 여러분은 책을 고르실 때 뭘 가장 고려하시나요? 저자의 명성, 예쁜 표지, 가격? 하지만 저는 번역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번역 고전 명작은 원서를 꼼꼼히 번역하여 번역가가 직접 읽어드립니다. 바른번역 고전 명작, 존 스타인백의 진주. 마을 사람들은 그 커다란 진주가 어떻게 발견되고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야기한다. 어부 키노와 그의 아내 후아나, 그리고 그들의 아기 코요티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 얘기가 워낙 입에 자주 오르내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가 모두 그러하듯 여기에는 중간은 없이 좋은 것과 나쁜 것, 흑과 백, 선과 악만 존재한다. 만약 이 이야기가 우월하면 모든 이들은 각자 나름의 의미를 찾을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반추해 볼 것이다. 어쨌든 그 마을에는 키노가 새벽 어스름 속에서 깨어났다. 별은 여전히 반짝였고 동쪽 하늘 끝자락만 어슴풀에 드러났다. 간간이 숱하게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일찍 깬 돼지는 혹시 못 보고 지나친 먹이가 없나 해서 끊임없이 장가지와 나무 조각들을 뒤적거렸다. 선인장 숲속에 자리를 잡은 초막집 밖에서는 작은 새가 떼를 지어 제잘거리고 날개를 파닥거리며 부산을 떨었다. 눈을 뜬 키노는 먼저 빛이 드는 사각형 문을 쳐다보고는 코요티토가 잠들어 있는 천장에 매달린 요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침대 옆자리에 누워있는 아내 후아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파란 숄이 그녀의 코와 가슴과 등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후아나도 눈을 뜨고 있었다. 키노는 깨어났을 때 후아나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검은 눈은 반짝이는 작은 별빛 같았다. 키노가 깰 때면 늘 그랬듯이 후아나는 키노를 바라보았다. 키노는 바닷가에서 새벽 파도가 찰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기분 좋은 소리에 키노는 자신의 음악을 음미하려고 다시 눈을 감았다. 키노만 그러는 걸 수도 있고 키노의 부족 모두가 그러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의 부족은 한때 위대한 음악가였기에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들은 것은 모두 노래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다. 노래는 남았고 키노도 그 노래들을 알았지만 새로운 노래가 추가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노래들까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었다. 키노의 머릿속에는 지금 맑고 부드러운 노래가 들어있었고 그 노래의 이름을 붙인다면 가족의 노래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는 눅눅한 공기를 막으려고 담요를 코까지 덮었다.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자 그는 눈을 휙 돌렸다. 후아나가 거의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맨발로 코요티토가 잠자고 있는 요람으로 가서 들여다보며 달래주었다. 코요티토가 잠시 올려보더니 눈을 감고 다시 잠들었다. 후아나는 화덕을 뒤적여 숯을 꺼내고 뗄나무를 작게 쪼개 얹고서 부채질을 해 불을 살렸다. 이제 키노도 일어나서 머리와 코와 어깨를 담요로 감쌌다. 그리고 샌들에 발을 끼워 넣고 동이 트는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문 밖에 쪼그려 앉아서 담요 끝을 모아 무릎을 덮었다. 멕시코만의 작은 구름들이 하늘 높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다. 염소가 가까이 와서 킁킁거리며 그의 냄새를 맡더니 차갑고 노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뒤에서는 후아나가 살린 불씨의 불빛이 초막집 벽 틈새로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열린 문으로 나온 불빛은 사각형으로 너울대고 있었다. 가족의 노래가 키노의 뒤에서 들려왔다. 아침 식사를 위해 후아나가 갈고 있는 맷돌 소리였다. 이제 빠르게 동이 터오면서 옅게 번져가던 빛이 붉은 빛을 띠더니 불덩이처럼 멕시코만에서 해가 쑥 올라왔다.
키노는 눈이 부셔서 눈을 아래로 내렸다. 집에서 옥수수 빵 반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열판 위에서 빵이 익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땅 위에서는 몸에 윤기가 흐르는 검정색 큰 개미와 동작 빠른 흑투성이 작은 개미가 바쁘게 움직였다. 키노는 먼지투성이 개미 한 마리가 개미 귀신이 파놓은 모래 함정에서 빠져나가려고 미친 듯이 허우적대리는 모습을 초연한 신처럼 바라보았다. 마르고 겁 많은 개 한 마리가 가까이 왔다가 키노가 부드럽게 말을 붙이자 몸을 웅크려 꼬리를 가지런히 발 위에 얹고 턱을 그 위에 얌전히 놓았다. 눈썹이 있어야 할 자리에 노란 황금빛 점이 있는 검은색 개였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아침이었다. 후아나가 코요티토를 요람에서 꺼내 씻기고 숄로 감싼 뒤 가슴 높이에 걸어둔 해먹에 넣자 밧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를 들은 키노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 광경을 알 수 있었다. 후아나는 고작 세음뿐이었지만 음정이 다양하게 변하는 옛 노래를 부드럽게 불렀다. 그것도 가족의 노래 가운데 일부였다. 거기에는 모든 음이 들어있었다. 노래는 이따금 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높은 음으로 올라가며 안전하다, 따뜻하다, 온전하다고 말해주었다. 덤불 울타리 건너 다른 초막집들에서도 연기가 올라오고 아침 준비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다른 노래였고 그들의 돼지도 다른 돼지였으며 그들의 부인도 후아나가 아니었다. 키노는 젊고 힘이 넘쳤으며 검은 머리가 갈색 이마 위로 내려와 있었다. 눈은 따뜻하고 힘있고 밝았으며 콧수염은 가늘고 성그렀다. 그는 어둡고 눅눅한 공기가 사라지고 노란 햇빛이 집 위로 비추자 코에서 담요를 내렸다. 덤불 울타리 가까이에서 수탉 두 마리가 괜히 머리를 까딱거리며 서로 공격할 것처럼 날개를 펼치고 목 깃털을 부풀렸다. 어설픈 싸움이 될 것 같았다. 싸움닭들은 아니다. 키노는 잠시 닭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 야생 비둘기들이 내륙에서 언덕 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세상은 이제 깨어났다. 키노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문으로 들어서자 후아나가 뻘겋게 달아오른 화덕 앞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코요티토를 요람에 도로 눕힌 뒤 자신의 검은 머리를 빗고 두 갈래로 따은 뒤 끝을 얇은 녹색 리본으로 묶었다. 키노는 화덕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옥수수 빵을 말아서 소스에 찍어 먹었다. 그리고 풀케, 멕시코 토속주 옴기니, 그리고 풀케를 마셨는데 그걸로 아침 식사가 끝났다. 잔칫날이나 딱 한 번 거의 죽을 만큼 쿠키를 먹었던 축제 때를 제외하고 그가 아는 아침 식사는 이것뿐이었다. 키노가 식사를 마치자 후아나가 불가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다. 전에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지만 대화가 그저 습관에 불과하다면 굳이 필요는 없으리라. 키노는 만족스럽게 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이 곧 그들의 대화였다. 햇볕이 초막집을 따뜻하게 데웠고 집의 틈새로 햇빛이 기다란 빗줄기를 만들었다. 그 빗줄기 중 하나가 코요티토가 누워있는 요람과 요람을 매달고 있는 밧줄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키노와 후아나의 시선이 요람으로 향하게 된 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천장에 요람을 매단 밧줄을 따라 정갈 한 마리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정갈은 뒤에 달린 독침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지만 언제 순식간에 꼬리를 휘두를지 모를 일이었다. 그 광경에 키노의 코에서 거친 숨이 새어나왔고 키노는 그 소리를 멈추려고 입을 벌렸다. 그러자 당황했던 표정과 격진됐던 몸이 풀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들려왔다.
그것은 악마의 노래, 적의 노래, 가족을 향한 원수의 노래, 야만스럽고 비밀스러우며 위험한 멜로디의 노래였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고통스런 가족의 노래가 울렸다. 정갈은 요람을 향해 조심스럽게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후아나는 예로부터 이런 악을 물리칠 때 외워온 주문을 나지막이 되뇌었고 거기다 성모송까지 이를 악물고 외웠다. 하지만 키노는 행동에 나섰다. 그의 몸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방울 가로질러 갔다. 눈으로는 정갈을 바라보며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손을 뻗었다. 그 아래 요람에 누운 코요티토는 웃으며 정갈을 향해 손을 뻗었다. 키노의 손이 거의 닿을 무렵 정갈이 위험을 감지했다. 정갈이 움직임을 멈추더니 꼬리를 획 들어 올렸고 끝에 달린 구부러진 침이 반짝거렸다. 키노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후아나가 옛날 주문을 다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불길한 악의 노래도 들려왔다. 그는 정갈이 움직일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고 정갈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기운을 느꼈다. 키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앞으로 나갔다. 그때 침이 달린 꼬리가 순식간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웃고 있던 코요티토가 밧줄을 흔드는 바람에 정갈이 떨어졌다. 키노가 정갈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지만 정갈이 손가락을 비껴 아이의 어깨 위로 떨어졌고 이내 독침을 쏘았다. 그러자 키노가 으르렁거리며 정갈을 손으로 잡아 쥐고 지디겼다. 그리고 땅으로 던지고 주먹으로 내리쳤다. 코요티토는 요람 안에서 아파서 울어댔다. 하지만 키노는 저기 땅바닥에 젖은 흔적만 남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두들기고 짓밟았다. 이빨이 다 드러났고 눈에서는 분노가 타올랐으며 귓가에서는 적의 노래가 울렸다. 후아나가 아기를 팔로 안았다. 쏘인 자리가 벌써 빨갛게 부어오른 게 보였다. 코요티토는 울어댔고 그녀는 쏘인 자리에 입술을 대고 힘껏 빨고 뱉기를 반복했다. 키노는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이웃들이 찾아왔다. 모두들 초막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키노의 형 후안 토머스와 그의 뚱뚱한 아내 아폴로니아 그리고 조카 넷까지 키노의 집 문간에 들이닥쳤다. 그들 뒤로 다른 사람들 역시 안을 들여다보려 몰려들었으며 급기야 꼬마 하나는 다리 사이로 기어들어왔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뒷사람에게 말을 전했다. 전갈이에요. 아기가 전갈이 쏘였어요. 후아나는 상처를 빨다가 잠시 멈추었다. 작은 구멍은 약간 커져 있었고 구멍 가장자리는 후아나가 빨아서 하얗게 되었지만 그 주변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부분은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정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어른이 정갈에 쏘였다면 심하게 앓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아기는 독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처음에는 붓고 열이 나며 목이 조여오다가 위경련이 일어나고 독이 많이 주입되었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쏘인 직후에 찌르는 듯 통증은 사라지고 있었다. 코요티토의 비명이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키노는 참을성 많고 연약한 아내 안에 강철같이 강한 면모가 있는 것을 보고 종종 놀라곤 했다. 순종적이고 공손하고 밝고 참을성 많은 그녀는 아기를 낳는 고통도 거의 고함 한 번 지르지 않고 웅크리며 견뎌냈다. 그녀는 피로와 배고픔도 키노보다 잘 견뎠다. 카누 위에서는 웬만한 남성 못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이제 무엇보다 놀라운 행동을 했다. 의사요. 그녀가 말했다. 가서 의사 좀 데려와요. 그 말은 덤불 울타리 뒤편 작은 마당에 몰려있던 이웃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을 전달했다. 후아나가 의사를 모셔다 달래요. 의사를 찾다니 놀랍고 기억할 만한 일이었다. 의사는 초막집이 모여있는 이곳에는 결코 오지 않았다. 시내에 회반죽을 바른 석조주택에 사는 부자들을 돌보기도 벅찬데 왜 여기로 오겠는가?
의사는 안 올 거야. 문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고 키노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의사는 오지 않을 거야. 키노가 후아나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암사자같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고요티토는 후아나의 첫 번째 아이라 후아나에겐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단호한 결의를 본 키노의 머릿속에선 가족의 음악이 강철 같은 음색으로 들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가요. 후아나가 이렇게 말하고는 한 손으로 암청색 숄을 머리에 두르더니 한쪽 끝은 칭얼대는 아이를 안을 수 있도록 매듭을 짓고 다른 쪽 끝으로는 아이가 눈부시지 않게 가려주었다. 문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뒷사람들을 밀어냈다. 키노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문을 나와 바퀴자국이 나 있는 길로 나서자 이웃들도 그들을 따라왔다.